지질시대 기후 연구 그래서 나옵니다. 지질시대. 그러니까 지질시대 때 기후가 어떠했는가를 이제 연구하는 방법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뭐 나머지 뭐 화석을 이용해서 연구하는 거, 그지? 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제 화석 중에서도 시상화석이겠지. 당시에 환경을 알려주는 화석이 시상화석이니까 그 지층에서 발견되는 시상화석을 통해서 그 지층이 생성될 당시에 뭐 예를 들어 그게 뭐 고생대 때 지층이다 그러면 고생대 때 환경이 어떠했는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지. 그지? 뭐 예를 들자면 그래서 시상화석 나오고, 그지?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고사리가 발견됐어. 그럼 고생대 지층이거든. 아, 고생대 지층은 아니지. 고사리는 뭐 지금도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그 지층이 고생대 지층인데 거기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됐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온난, 습유난, 그지? 뭐 고사리다 그러면 온난, 습유난 환경이었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또 예를 들어서 산호나 조개가 발견됐어. 지금은 육지지만 과거에는 얕고 뭐 따뜻한 바다였다 라는 거 알 수 있는 거, 그지? 얕고 따뜻한 바다. 뭐 이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다 등등등 있으니까, 그지? 자, 그 다음에 보면은 꽃가루 화석도 뭐 비슷한 얘기죠, 그지? 뭐 꽃가루 화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 예를 들어서 우리가 꽃가루는 뭐 꽃들이 이제 번식하려고 그 꽃가루 만들어서 이제 퍼뜨리는 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이게 침엽수의 꽃가루인지 화렵수의 꽃가루인지가 분석이 되면 그 꽃가루 화석이 예를 들어 침엽수 꽃가루 화석인데 그 꽃가루가 발견된 지층은 그러면 그 지층이 쌓일 당시에는 좀 서늘한 기후였다라는 거지. 침엽수는 기온이 좀 서늘한 곳에서 사는 식물이니까. 반대로 화렵수의 어떤 꽃가루 화석이 발견됐어? 그러면 그 지층이 쌓일 당시에는 따뜻했던 시기다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또 뭐 여기 화석에 묶어서 나이테도 있지. 나이테는 뭐야? 거기 나이테는 이제 화석으로 안 나오고 따로 나오네. 이걸 따로 쓸까? 자, 나이테. 예를 들자면 이제 우리 여러 해 살이 식물이잖아. 그지? 몇십 년,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사는 애들은 자, 나이테를 이렇게 보면 나이테라는 게 우리 알다시피 1년에 한 개씩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름에는 이렇게 넓은 부분은 여름에 이 식물이 자란 부분이고 겨울에는 거의 자라질 못하니까 이렇게 되게 좁게 선처럼 나타나잖아. 그러면 나이테가 이렇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나이테가 나타나는데 요해 여름하고 요해 여름을 비교하면 이때 더 많이 자랐거든. 그러면 이해 여름은 어때? 조금 기온이 좀 낮은 좀 서늘한 여름이어서 많이 못 자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고, 나이테 간격이 좀 넓게 나타난다 그러면 이때 여름은 좀 따뜻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나이테 연구가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자, 마찬가지로 빙하 퇴적물은 뭐야? 빙하 퇴적물. 지층에서 빙하 퇴적물이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그 이전 시기에 빙하가 있었는데 따뜻해져서 빙하가 녹은 자리에 빙하 퇴적물들이 쌓이는 거거든.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빙하가 지나가면 빙하에 의해서 침식 퇴적되는 지형이 나타난다. 그래서 빙퇴석이라는 빙하 퇴적물이 쌓여서 만들어진 암석이 발견되면 당시에는 빙하가 형성되었었구나, 그지? 라는 거 알 수 있다는 얘기지. 빙하 퇴적물을 통해서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 그럼 그 중에서 이제 하나만 얘기하고 넘어가자면 뭐가 있어? 산소 독립원소비를 이용해서 기후 파악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빙하 코어 분석하는 거. 요 두 가지. 그지? 빙하 코어라는 게 뭐지? 저기 남극이나 이런 데 가고, 남극은 뭐 빙하가 몇백 미터, 몇 킬로미터 두께로 쌓여 있으니까, 대륙을 덮고 있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기둥처럼 이렇게 뽑아 올리는 거야. 이게 빙하 코어야. 근데 빙하도 나이테랑 비슷하게 예를 들어 남극에서도 여름이 있고 겨울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남극에서 여름일 때 내리는 눈, 그 설질하고 그다음에 겨울에 내리는 설질이 달라서 빙하들이 그게 눈들이 쌓여서 빙하가 될 때 이게 어떤 층을 이루게 돼요. 약간 지층처럼 빙하층들이 이렇게 진단 말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요 빙하층이 쌓일 당시에 그때 눈이 내려서 쌓이면 거기에 공기가 갇히겠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요 공기방울을 분석하는 거야. 그래서 공기 중에 들어있는 특히 이산화탄소의 성분, 요거를 분석하는 거야.
만약에 왜냐면 이 공기가 남극에만 있는 공기가 아니고 이 빙하층이 쌓일 당시에 그 당시 지구의 공기인 거니까 거기서 이산화탄소가 만약에 많이 발견된다? 뭐 알다시피 이게 온실기체니까 당시 지구 공기에 대기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어 기온이 조금 높은 편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빙하코어 분석 대표적인 거. 그지? 그럼 어떤 공기방울 분석해가지고 그 성분, 그지? 공기 성분 분석하는 거.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어떤 온실기체 농도를 측정을 해서, 그지? 그래서 거기 보면은 빙하 속 공기 그래가지고 거기 보면 나와 있지. 그래서 40만 년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그 빙하 속 공기 분석해갖고 조사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하고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가 거의 일치하는 걸 볼 수가 있지. 그지? 그렇게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면 또 그런 거 있지? 자, 계절에 따라서 내리는 눈의 양이나 기온, 습도가 달라서 계절에 따라서 눈이 다르게 내리면서 빙하, 코 이런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 그지? 줄무늬가 나타나게 되는 거다라는 것만. 그래서 이 줄무늬가 몇 개인지에 따라서 이 빙하의 나이를 또 추정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얘가 중요하지. 보통 나오는 게 얘가 제일 많이 나오지. 산소 동위원소비. 자, 그러니까 원자량으로 따졌을 때 16짜리 산소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산소고, 동위원소라는 게 뭐야? 그치. 질량이 서로 그러니까 원소의 종류는 같으나 질량이 다른 원소가 동위원소잖아. 그러면 같은 산소지만 좀 더 무거운 산소 18짜리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요거의 비를 살펴보는 거야. 근데 이게 보통 세 가지가 나오지. 요 빙하라는 게 그 물 분자인 거잖아. 요 물 분자를 이루고 있는 산소의 동위원소비 세 가지 따지는 거야. 빙하 속에 들어있는 그 이 산소들의 동위원소비 따지고, 그 다음에 바닷물 속에 들어있는 이 산소들의 동위원소비, 그 다음에 그 위에 나오지만 유공충 화석이라 그래가지고 이게 바다에 사는 애거든. 바다에. 그러니까 해양생물 화석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동위원, 요 세 가지를 따져보는 거야. 그럼 보세요. 자, 만약에 여기 이제 이렇게 육지가 있고 바다가 이렇게 있어. 자, 만약에 기온이 조금 낮은 시기라고 하자. 자, 여기에 물 분자가 있는데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도 있을 것이고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도 있을 거다 이거지. 자, 물은 뭐 자연적으로 증발을 하겠지. 근데 아무래도 16짜리 산소보단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이 더 무거워. 그러니까 만약에 기온이 낮으면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은 증발을 좀 덜 한단 말이야. 무거우니까 증발 못 하지 잘. 그럼 이때는 16짜리 산소만 주로 증발을 한다고 치자 이거야. 그래서 걔가 이제 구름을 형성해. 그지? 그러면 그렇게 형성된 구름들이 예를 들어서 어딘가에 눈이 돼서 내려. 근데 그게 쌓여서 빙하가 된다고 하자 이거지. 자, 그러면은 이 빙하를 이루고 있는 그 물 분자는 16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가 18짜리 산소로 이루어진 물 분자보다는 어때? 많겠지. 그러면 이 물 분자를 가지고 산소의 동위원 소비를 따져보면 이 값이 낮게 나타난단 말이지. 근데 반대로 바다는 어때? 얘가 증발이 많이 돼서 날아갔기 때문에 오히려 바닷물 속에는 얘가 상대적으로 많이 남아있지. 18짜리가, 그지? 그래서 16짜리와 18짜리 산소의 동위원 소비는 바닷물 속에서는 오히려 바닷물은 높게 나타나요. 빙하가 낮게 나타날 때 바닷물은 높게 나타나요. 그러면 유공충 화석은? 야, 걔 물 속에 사는 애잖아. 그럼 걔가 흡입하는 물도 바다에 있는 물이니까 얘랑 똑같은 값이 나타나겠지. 그래서 기온이 낮을 때는 요거만 기억하면 돼. 이거 바닷물하고 유공충은 그 비가 같은 경향을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바다하고 빙하는 반대라는 거. 그래서 기온이 낮을 때는 요 산소의 동위원 소비가 요런 경향을 보인다 이거지. 뭐 숫자로 외우는 게 아니라 기온이 낮을 때 이 값이 낮게 나타나고 높게 나타나, 그거만 기억해두면 된단 말이야. 기온이 높을 땐 반대가 되겠지. 그래서 요거 산소의 동위원 소비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질시대 때 기후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그지? 그리고 뭐 거기 보면 이제 뭐 기타 뭐 석순도 있고요. 석순이라고 하는 건 이제 석회동물에 생기는 뭐 저 약간 이렇게 대나무
싹처럼 자란다 그래서 이제 석순이라 이름 붙인 거지. 그래서 거기에 탄소 방사성 동위원소비 분석하면 석순이 언제 쌓였는가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거기 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비를 이용하면 당시 기온 또 추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122페이지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앞서 배웠던 지질 시대 때의 기후가 어땠는가를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다 이 말이야. 그래서 거기 보면 첫 번째 지질 시대 평균 기온 변화 그래서 나오지. 이제 자, 지질 시대 평균 기온 변화. 자, 거기 뭐 그림은 그려져 있으니까 내가 여기다 따로 그리진 않을 텐데, 그래서 보면은 성캄브리아대. 이건 지난번에 얘기한 거니까 순서는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 보고,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과 추정을 한 거지. 그랬더니면 사실 모든 지질 시대가 대체로 다 온난했다 이렇게 보면 돼. 이제 특징적인 것만 기억해 두면 되겠지. 자, 그래서 보면 성캄브리아대 때는 당연히 전체적으로 온난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빙하기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한다. 특히 성캄브리아대. 거기 보면 그래프 나와 있지. 그래서 보면 성캄브리아대 때 대략적으로 빙하기가 한 2번 정도? 뭐 요렇게. 그지? 빙하기가 한두 번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요. 그지? 빙하기가 한 2번 정도? 고생대도 마찬가지야.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알다시피 석탄층이라는 층이 형성된 시기. 양치식물이 묻혀서 만들어진 거잖아. 양치식물은 따뜻한 육지에서 살 수 있는 애들이니까 고생대도 전반적으로 온난하긴 했다만 마찬가지 빙하기가 한 2번 정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그 다음에 중생대를 봐봐. 자, 그 그래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만약에 이 평균 기온 그래프가 나한테 지금 중국에 이렇게 내려가자. 근데 내려갔는데 그 제일 낮을 때 평균 온도가 얼마야? 빙하기가 없었단 얘기입니다. 중생대는 빙하기가 없던 지질시대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생대, 물론 이제 지금도 신생대에 사실 해당되는 시기이긴 하다만, 신생대는 특히 몇 기 때? 제 4기 때. 그지? 왜 우리 신생대 이렇게 3기, 4기 구분한다 그랬. 왜 3기였냐면 예전에 이렇게 세분화하지 않았을 때 고생대 지층, 중생대 지층이 이제 뭐 제 2기, 1기 이런 수는 이제 붙여놨어. 이제 신생대를 3기, 4기라고 한 건데 이제 좀 더 연구가 진행이 되면서 그걸 이제 세분화를 한 거지. 팔레오기, 네오기가 옛날에는 3기라고 불렀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4기 때 여러 차례 빙하기가 있었어. 빙하기 몇 번? 빙하기가 4번에, 그지? 간빙기가, 간빙기는 빙하기하고 빙하기 사이 약간 따뜻했던 시기거든? 몇 번? 3번 정도, 그지? 있었던 것으로 추정을 한다, 이거지, 그지? 요건 이제 1만 년 전까지 기준이니까, 그지? 지금도 사실 따지면 간빙기인 셈인 건데, 그지? 간빙기인 셈인 거긴 한데, 아무튼 이게 보통 빙하기 4번, 간빙기 3번,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각각의 지질시대 때 환경이 어떠했고 어떤 생물들이 살았는가. 자, 성캄브리아대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뭐 시생누대니 원생누대라는 걸 먼저 나눌 수가 있는데, 시생누대, 원생누대 그냥 통틀어서 성캄브리아대라고 한다 그랬잖아. 자, 첫 번째. 자, 성캄브리아대. 뭐 기간은 당연히 외우고 있어야 되겠지. 이거는 이제 고1 때부터 배우는 거니까 사실 외우고 있어야지. 이제 고1 통과 때도 배웠고 2학년 당연히 지구과학 내신 하면서도 배우고 또 하는 거니까. 자, 언제부터? 약 46억 년 전부터 대략 5억 4,200만 년 전까지. 이제 그냥 한 5억 4천만 년 전까지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까지 해서 이제 전체 지질 시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기다. 자, 환경 어땠다? 방금 얘기했듯이 대체로 온난했을 것이고, 그러다가 빙하기가 몇 번 있었던 것으로, 빙하기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하나 봐야 되는 뭐가 있지? 초대륙 있었다 없었다? 있었지. 이 성캄브리아대 때도 여러 차례 초대륙이 만들어졌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뭐였어? 약 12억 년 전에 로디니아라고 하는 그지? 초대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지. 그 다음에 또 하나, 성캄브리아대 때 대기 중에 산소 있었다 없었다? 대기 중에 산소 없었습니다. 산소 없었지. 그지? 없다가 나중에 가서 이제 그러니까 초기에는 없다가 나중에 생기기 시작을 했죠. 그지? 초기에는 없다가 이제 나중에 가면서 생기기 시작한 거지. 그지? 당연히 대기 중에 산소가 없었으니까 오존층 없었을 것이고 자외에서 못 막아줬을 것이고 따라서 육지는 있었으나 육지에 생물 살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성캄브리아대 때 생명체가 출현한 시기잖아. 그래서 자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한 시기지.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오존층이 없어서 자외선이 그대로 내리쬐고 있었기 때문에 육지에선 생명체가 나타날 수 없었을 것으로 보는 거지. 어디서? 바다에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했을 것으로 보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바닷속에서 뭐가 나타났어? 자 얘네들은 뭐 따지면 세균이야. 근데 이때 만들어진 세균들은 광합성을 못했어. 그냥 주변에 양분이 널렸기 때문에 그걸 처먹처먹하면서 번식했단 말이야. 그럼 시간이라서 걔네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거고 양분은 부족해지니까 걔네들 중에 일부가 진화를 해서 광합성을 하는 세균이 나타난 거지. 사이아노박테리아라고 하는 광합성이 출현하는 애가 출현하게 된 거고 다른 말로 남세균이라고 하지. 그래서 얘네가 출현한 이후에 이제 뭐야? 얘네가 출현한 이후에 대기 중에 산소가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 거지. 대기 중 산소가 증가하게 된 거다. 산소가 증가한 거지 오존층이 생겼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후기에 가면 성캄브리아대 후기 때 가면 시생누대 원생누대 구분한다 그랬지. 시생누대 때 이제 최초의 생명체가 출현을 한 거고 원생누대는 뭐겠어? 원시적인 생물이니까 후기에 가면 이제 다세포 생물이 출현합니다. 다세포. 응? 그지? 다세포 생물이 출현해. 그래서 성캄브리아대 때는 화석이 거의 없긴 하지만 자, 이 남세균이라고 얘네들이 결국 얘네들이 유해나 이런 것들이 쌓여서 분비물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화석이 하나가 있지. 뭐가 있지 이거? 그치. 스트로마 톨라이트라고 하는 이거 뭐 일종의 성캄브리아대 표준 화석이긴 한 거지. 스트로마 톨라이트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다세포 생물들. 자, 우리가 다세포 생물부터는 동물이냐 식물이냐 구분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화석으로 남은 게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인 거죠. 그지? 에디아카라 동물군 화석. 이렇게 두 개, 스트로마톨라이트, 에디아카라 동물군. 이렇게 보여. 성캄브리아는 뭐 이거밖에 없어. 그지? 거기 보면 나와 있지? 자, 요거는 시생누대 때, 얘는 원생누대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말의 의미만 기억하면 돼. 시생, 시작됐다 생물이가 최초의 생명체가 나타난 시기구나. 원생누대, 원시적인 생물, 그러니까 원시적인 어떤 동물들이 다세포 생물이 출현한 시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더라 하는 얘기.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생대 갑시다. 그지? 고생대. 자, 이거 지울게. 자, 고생대 여기다. 보자. 자, 기간 언제부터 언제까지?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그지? 대략 2억 5천만 년 전까지를 고생대라 그래서 성캄브리아 다음으로 긴 기간을 차지하는 지질시대다. 자, 환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이제 고생대를 여러 시기로 나눴을 때 석탄기라는 시기도 있는 것처럼 대체로 온난했을 것으로 그지? 추정을 하나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고생대 거의 끝나갈 무렵쯤에 한 2번 정도
빙하기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한다. 요거 뭐랑 관계가 있어? 판게아라는 초대륙 형성하고 관계가 좀 있죠. 이제 빙하기 추정이 되고 방금 얘기한 대로 이제 초반에는 이제 산소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해서 이때 뭐가 형성이 된다? 고생대 때 오존층이 형성이 되지요. 그지? 굳이 오존층이 언제 형성됐냐라고 물어보면, 그지? 언제야? 고생대에서 실루리학이라는 시기 때 형성이 됐을 것이고,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연결해서 생각하면, 오존층이 형성돼서 자외선이 차단됐기 때문에 육상생물이 출현했겠구나라는 것도 연결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환경적인 측면만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니네 그 뭐가 만들어졌어? 고생대 말쯤에 가가지고, 그러니까 굳이 따지면 폐렴기쯤 되는 거야. 가장 마지막 시기에 뭐가 만들어졌다? 대륙이 형성이 됐죠. 이제 판게아라고 하는 초대륙이 형성이 됐고, 이때 이 초대륙이 형성되면서 현재 뭐라고 부르는? 에팔레치아 산맥하고 칼레도니아 산맥에 판게아가 만들어지면서 사실 이게 뭐 내신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긴 하다면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둬야지. 에팔레치아하고 우리가 칼레도니아 산맥이라고 부르는 산맥이 요때 만들어졌다. 이것도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다 이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떤 생물들? 자, 특히 이제 그 고생대에서 가장 첫 번째 시기가 캄브리아기거든. 그래서 캄브리아기 때 성캄브리아 대비해서 생물수가 확 늘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시기가 있었다고. 생물수가 확 급증합니다. 캄브리아기 대폭발이라고 부르는, 그래서 선캄브리아 시대에 비해서 생물수가 급증하는 시기가 있었다. 그래서 어떤 생물, 예를 들어서 삼엽충 같은 애가 이제 대표적으로 등장을 하지. 삼엽충. 그래서 사실 고생대 이제 전체적으로 삼엽충이 굉장히 번성을 합니다. 바다에서 사는 애죠. 그죠? 바다에서 사는 애고. 거기 보면 캄브리아기 때 삼엽충, 그 다음에 뭐 완종류, 이런 애들이, 그죠? 출현을 해서 이제 번성했다. 그 내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어떤 생물 얘기할 때 보통 번성과 출현은 서로 시기가 다른 거거든. 번성된 시기보다 하나 앞선 시기에 출현을 하는 건데, 고생대 때 번성했던 애들은 당연히 고생대 때 출현을 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삼엽충과 완종류가 출현해서 번성을 하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오르도비스기라는 시기가 있죠. 거기 그때 뭐가 출현했대? 자, 이때는 최초의 생명체고 생물이고, 이때는 자, 시기는 내가 굳이 쓰지 않을게. 최초의 뭐가 등장한다? 척추 동물이 또 등장을 하죠. 거기 보면 이제 시기적으로는 오르도비스기라고 나와 있지. 그러니까 어류지, 어류.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오존층이 생기기 전이야.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주로 애들이 진화를 해서 생겨나니까 최초의 척추 동물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된 거고, 그러다가 이제 실루리아기가 되면 오존층이 만들어지면서 이때 뭐가 등장한다? 최초의 육상생물이 이제 또 등장을 하죠. 그죠? 육상생물이 등장을 하는데, 동물이 먼저냐 식물이 먼저냐라고 묻는다면 식물이 먼저 번성을 하게 되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약간 뭐라 하지, 좀 그치, 이끼류, 선태식물이라고 하죠. 그런 애들이 먼저 좀 번성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동물이 등장. 동물도 어떤 애들이 먼저 번성했냐면, 그 절지동물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따지면 곤충류 있지, 곤충류. 걔네들이 이제 먼저 번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 속에만 살던 애들이 그럼 이제 육지로 점점 올라오기 시작할 거 아니야? 우리가 아는 뭐야? 양서류. 그 다음에 양서류가 번성하지, 양서류? 양서류. 그지? 그 다음에 이제 양서류가 등장을 하고, 개구리 생각하면 되지. 양서류라는 게 물에서도 살고 육지에서 사는 애잖아. 그러다 얘네가 진화를 해서 뭐가 돼? 파충류가 고생대 이제 거의 끝날 때쯤에 출현을 하는 거죠. 파충류가 출현하는 거야.
그럼 내가 아까 얘기했지 고생대 때 파충류가 출현했으니까 파충류가 번성하는 거는 중생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파충류가 출현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 이거 이제 양수류하고 파충류 못 따지면 동물이니까 식물의 경우에는 이제 최초의 육상생물이 식물이라 그랬고 걔네들이 번성을 해서 자 일단 우리 뭐 거시식물 같은 애들이 이제 번성을 하지.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생대에서 석탄기라는 시기 때 양치식물이 무지하게 번성하죠. 이제 미안하다. 거시식물이 출현이죠. 미안해. 이거 잘 구분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번성한 건 양치식물이 번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거시식물이 고생대 때 이제 끝날 때쯤 출현하게 되는 거지. 이제? 뭐 같은 시기란 얘기는 아니고 이제 따지면 얘가 이제 더 나중이 되겠지. 양치식물이 더 먼저 번성하는 거고 얘는 뭐 굳이 따지면 조금 이제 고생대 끝날 때쯤 폐렴기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거시식물 얘는 출현. 양치식물은 번성. 그래서 이때 번성한 양치식물은 지금 뭐 고사리 같은 게 대표적인 양치식물인데 나물이잖아. 근데 이때는 거의 뭐 높이가 20-30m에 달하는 나무 수준이었대. 그게 온 지구를 다 덮고 있었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걔네들이 대거 땅에 묻혀서 현재 우리가 쓰는 석탄이 된 거다. 이게 석탄층을 형성한 겁니다. 그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거치식물 출현이 폐름기지? 얘는 따지면 석탄기, 얘는 폐름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가서 뭐야? 판게아라는 초대륙이 만들어지면서 대멸종이 일어나죠. 그지? 그 폐름기 대멸종이라고 합니다. 그지? 폐름기 대멸종이 일어나지. 그래서 특히 해양 생물의 거의 95%가 멸종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엽충, 고생대 전체적으로 관통하던 삼엽충 멸종 거의 다 그냥 아예 다 멸종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폐름기 대멸종은 이제 요 판기아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그래서 육상 생물보다는 해양 생물이 훨씬 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지? 그래서 해양 생물의 거의 95%가 대멸종된 폐름기 대멸종이 일어났다. 그래서 보면 여기 지금 뭐 쓰진 않았는데 아까 뭐 최초의 척추동물 어류 이제 갑주어 같은 거 우리가 떠올리면 될 거고요. 그래서 거기 그림에도 나와 있지만 뭐 갑주어, 그다음에 삼엽충, 그다음에 거기 보면 뭐 필석, 뭐 방추충 이런 대표적인 표준화석들 내가 여기다 따로 적진 않지만 꼭 암기하셔야 됩니다. 고생대 표준화석 뭐 삼엽충, 갑주어, 필석, 방추충. 보통 여기서 그림이 주어지잖아. 필석은 약간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다리 같은 게 뭐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필석은 그림이 약간 이런 식의 그림 나와. 필석. 그림 내가 지금 뭐 못 그려서 그런데 보면 알 거야. 이렇게 약간 이렇게 다리 달려 있는 것처럼 나오게 되고요. 지금 거기 보면은 요 그림이 실제 그림이겠다면 실제 문제로는 약간 요런 식의 그림이 나오고, 방추충은 약간 요런 형태? 요런 형태로 주로 이제 나오지. 방추충은 방추충은 주로 이제 요런 형태로 나오게 되니까 어쨌든 표준화석 이름,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많이 풀다 보면 요 화석 그림은 요런 식으로 나오는구나도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야. 여기 지금 적지는 않을게. 삼엽충, 갑주어, 그 다음에 필석, 방추충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생대 표준화석이다 라는 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실 완종류도 있기는 한데 내가 완종류라고만 그냥 기억하면, 왜냐하면 이 밑에 중생대 나오는 암모나이트도 사실은 뭐 완종류에서 이렇게 좀 진화돼 비슷하거든. 근데 어쨌든 그냥 완종류라고 나오면 이거 무조건 고생대 떠올리시면 됩니다. 이거 완종류하고 암모나이트는 좀 구분을 해주긴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여튼 꼭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세 번째로는 중생대 갑시다. 중생대. 자, 그래서 2억 5천만 년 전부터 약 6,400만 년 전까지를 우리가 중생대라고 부른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의 환경,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체로 온난했다. 그래서 지질 시대 중 유일하게 뭐가 없던 시기다? 빙하기가 없던 시기다. 이제 그 다음에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됐다가 중생대 들어서 그 판게아가 뭐 하기 시작한다? 분리되기 시작한다. 맞지?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 판게아가 이제 분리가 되면서 현재 우리가 부르는 인도양이니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지. 인도양, 대서양이라는 바다가, 그러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건데 나중에 얘네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맞지? 그 다음에 무슨 산맥? 산맥으로 조산운동도 일어나면서 무슨 산맥 만들어졌어? 안데스하고 로키 산맥도 있대. 안데스와 로키 산맥이 요때 중생대 때 형성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지? 그럼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산맥이 이제 하나 남았지? 알프스 히말라야는 신생대 때 만들어진 거고, 그래서 어쨌든 판게아가 이렇게 분리가 됐다. 그래서 대체로 빙하기 없었고 판게아 분리되기 시작했고, 뭐 이 정도, 그지? 나머지는 뭐 거기 보면 나와 있지? 빙하기 없다. 그리고 트라이아스기라는 시기부터 판게아가 분리되기 시작했다. 반대로 야, 초대륙이 만들어지면 해안선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대멸종이 일어난다면 얘가 분리되면 이제 해안선이 넓어지면서 생물수가 또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늘어나기 시작하지. 자, 그럼 이제 어떤 생물들? 자, 여기 아까 고생대 말에 거시식물이 출현했잖아. 그래서 요거 우리 식물하고 동물 구분을 하자면 식물은 약간 이 거시식물이 번성을 하게 되고 중생대가 이제 끝나갈 무렵에 속시식물이 출현을 하죠. 그죠? 속시식물이 출현.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겠지? 양찌식물은 어떻게 돼? 그냥 계속 있는 애야. 그지? 물론 이제 대멸종이 일어나면서 얘네들도 일부 뭐 멸종된 애들도 있겠다만 결국 살아남은 애들은 계속 살고 있겠지. 거시식물 번성, 그 다음에 말기에 이제 속시식물이 출현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동물의 경우에는 그래서 사실 고생대는 삼엽충의 시대 내지는 어류의 시대라고 부른다면 이 고생대 말에 이제 파충류가 출현해서 중생대 전반에 걸쳐서 파충류가 번성을 하죠. 그래서 중생대는 우리 알다시피 그 파충류를 대표하는 게 공룡이지, 공룡. 그래서 중생대는 파충류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지. 그지? 파충류의 시대. 그러다가 이제 중생대가 끝나갈 무렵 사실은 우리가 인막 공룡들은 싹 다 멸종을 해버리지. 그러면서 이제 소형 포유류가 출현합니다. 물론 포유류만 출현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조새라 그래가지고 이제 파충류와 조류의 특징을 둘 다 가지고 있는, 그래서 조류도 출현을 하겠죠. 조류도 출현을 하고, 그 다음에 포유류도 이제 소형, 내가 이제 이걸 굳이 구분하는 이유는 소형이냐 대형이냐 또 굳이 나눠서 물어볼 때가 있어. 그래서 소형 포유류는 중생대 말에 출현했다고 보면 되는 거고, 우리가 아는 포유류, 뭐 매머드 이런 대형 포유류들은 신생대 들어가서 출현한 거야. 그래서 소형 포유류 출현했다, 조류가 출현했다, 이거 시조새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예전에는 얘기했었는데 니네 그 공룡이, 그러니까 파충류가 땅에 사는 파충류가 공룡인 거고 날아다니는 파충류가 익룡인 거야. 그럼 니네 어떤 애들이 진화해서 조류가 된 거야? 익룡이 진화해서 조류된 거 아닙니다. 육지에 사는 땅에 사는 공룡 중에 깃털을 가진 애들이 있었대. 걔네들이 진화해서 조류가 됐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익룡과 얘는 그냥 멸종한 거야. 별개인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공룡. 물론 이제 바다에서도 뭐 예를 들어 암모나이트 같은 애를 또 번성을 하죠. 삼엽충의 시대는 가고 바다는 이제 암모나이트가 겁나 번성을 하고,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공룡과 같은 파충류가 번성을 한 거다. 그래서 거기 밑에 마찬가지로 나와 있지만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 그러면 공룡, 그다음에 바다 육지에서는 공룡, 그다음에 뭐 익룡 포함해서지. 그다음에 바다에서는 암모나이트 요런 애들이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화석이다라는 거 기억해두면 되겠다. 이 정도. 나머지 니네 그냥 읽으면서 외우면 돼, 그지? 뭐 여기 뭐 어려워서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신생대로 갑시다. 신생대. 세 번째까지 네 번째가 있구나. 네 번째 신생대. 그래서 신생대는 뭐 가장 짧은 시기, 그지? 그리고 현재도 따지면 신생대 포함된 시기인 거지, 그지? 그래서 약 6,40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그지? 이를 신생대라고 한다. 신생대도 전반적으로 어떻다? 온난했다. 온난하다가, 그지? 대체로 온난하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4기, 신생대 말기에 와서는 여러 차례의 빙하기가 있었다. 빙하기 반복이 된 거지, 그지? 그래서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는 간빙기를 한다 그랬고, 그래서 거기 보면은 124페이지 보면은 거기 보면 4번의 빙하기, 그지? 4번의 빙하기. 빙하기가 몇 번? 4번. 빙하기와 빙하기 사이의 간빙기가 3번? 뭐 이렇게 돼 있나? 그지? 4번의 빙하기. 근데 따지면 현재도 간빙기에 속하는 거지, 그지? 마지막 빙하가 1만 년 전이라 했으니까 현재는 뭐, 그러니까 이게 4번, 3번은 1만 년 전까지만 따진 거야. 그러니까 마지막 빙하기가 이게 4번째가 1만 년 전이면 그때까지만 간빙기가 3번인 거고 현재도 간빙기에 속하는 셈인 거지, 따지면. 현재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로 보는 거니까, 이제? 그 조만간 또 빙하기가 올 수도 있어. 근데 그 빙하기를 우리가 이제 앞당기는 거지, 인간 활동 때문에. 지구 온난화가 심해지면 빙하기 더 앞당겨질 수 있다, 뭐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잖아. 선생님 죽을 때까지만 빙하기가 안 오면 돼. 그래서 요거 말기라는 게 이제 4기를 말하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어떤 생물들? 이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시기는 그냥 너희가 보면 좀 되고. 그래서 보면은, 자, 이것도 이제 식물, 동물 나눠서 얘기해 봅시다. 식물, 동물. 식물. 자, 속시식물이 출현하게 된 계기가 뭐겠어? 준호야. 씨앗이 속에 들어있는 거잖아. 왜? 익룡이라든가 조류가 출현하면서 자꾸 씨앗을 얘네들이 뭐야? 먹이로 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식물들도 나름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진화를 한 거지. 그지? 그래서 어쨌든 이때는 이제 속시식물이 번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지? 속시식물이 번성한다. 동물. 자, 소형 포유류가 출현했고, 그지? 근데 이제 이때는 또 대형 포유류가, 신생대 때 대형 포유류 출현한다. 그래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포유류라든가 조류가, 그지? 번성을 한다. 여기다 안 적었지만 꼭 기억하라고. 대형 포유류는 언제 출현했다? 신생대. 중생대 때 출현한 건 소형 포유류라는 거. 요 정도로만 구분해 주시면 돼. 너무 디테일하게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나올까봐 얘기하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전반적으로 포유류. 그래서 신생대는 반대로 포유류의 시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래서 포유류의 시대. 그러다가 이제 1만 년 전이지. 근데 사실 1만 년도 더 됐죠. 더 몇십만 년 전이기, 한 3, 40만 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만 인류의 조상이 출현을 하죠. 이제 인류의 이제 조상이 말기 때, 그거 알지? 사람도 이게 동물이니까 여러 종이 있었어. 근데 나머지 다 멸종한 거야. 그럼 현재 우리 현생 인류는,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이 누가 되는 거야? 호모사피엔스인 거지. 그치? 호모사피엔스라는 종만 살아남아서 현재 이루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나머지 종들을 따지고 올라가면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렇게 가면 1만 년 전보다 훨씬 더 오래되긴 했지. 근데 어쨌든 직계 조상만 갖고 얘기하자면
그때쯤 이제 출현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럼 어쨌든 그냥 뭐 신생대 말기 때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고, 조류 출현도 사실은 여기가 아니고 신생대로 지금 보고 있는 거지, 그지? 근데 사실은 왜냐면 여기는 시조새니까 여기 출현했다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여기서 그냥 출현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그지? 그거 책에 있는 대로 좀 외워두시고 설명하다 보니 그 출현이라고 했는데 시조새면 사실 아직까지 완전히 진화한 건 아니니까. 근데 모르지, 이제 또 그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게 또 앞당겨질 수도 있긴 한 건데 이 표현 하나 때문에 맞고 틀리고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리 교재에 보면은 조류의 출현은 신생대로 돼 있으니까 그렇게 수정해서 외워둘 수 있도록 하시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 나와 있는 표준화석, 뭐 예를 들어서 대형 표율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이 뭐야? 매머드, 그지? 그 다음에 바다에서는 뭐 화폐석 같은 애들. 화폐석 같은 애들 보통 이렇게 넓적하게 나오거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그림이. 이거 화폐석이고, 매머드는 뭐 코끼리처럼 생긴 놈이니까 모를 리 없을 것이고, 그지? 그래서 각 시대 표준화석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다, 그지? 그리고 거기 보면 또 그것도 종종 나온다. 속시식물이 번성하면서 나중에 뭐가 형성됐다? 이것도 종종 나와. 초원 형성됐다는 거, 그지? 초원이 형성됐다는 거. 요것도 종종 나오니까 기억 좀 해두시고, 그래서 나머지는 교재 보면서 조금 암기해 두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그래서 대멸종 나오잖아, 대멸종, 그지? 자, 지질시대 전체를 통틀어서 뭐 크고 작은 대멸종들이 이제 여러 번 있었다. 한 크게 5번 정도 대멸종이 있었을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거기서 굳이 뭐 몇 개만 기억하자면 고생대 말에 일어났던 대멸종, 그지? 페름기 대멸종이라고 아까 얘기한다 그랬지? 그거랑 그 다음에 중생대 말에도 또 큰 대멸종이 한 번 있었죠, 그지? 백악기가 마지막 시기잖아. 그래서 백악기 대멸종 뭐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나 어쨌든 얘 말고 몇 번? 5번 있었다. 근데 그 중에서 주로 나오는 게 얘하고 얘니까. 자, 페름기 대멸종의 원인은 뭐야? 판게아 형성이지? 판게아 형성되면서 대륙분의 면적 감소하고 해안선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해류 변하고 여러 가지 이제 사실 이게 딱 한 가지 이유로 대멸종이 일어나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가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하긴 한다만 뭐 대표적인 거 고르라고 하면은 이제 그 판게아 형성을 들 수 있는 거지. 얘는 판게아 형성을 들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판게아가 분리가 됐으니까 중생대는 오히려 이제 생물수가 막 늘어나다가 거기 그래프 나와 있잖아. 중생대 이제 말에 가면 백악기 대멸종이래. 이건 뭐 때문으로 추정을 하느냐 하면 운석 충돌,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주장들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운석 충돌에 의해서 지구의 기후가 이제 급변한 거지. 특히 이제 중생대 때는 파충류가 번성했다고 하니까 걔네들이 온도에 취약한 애들이잖아. 변온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어마어마하게 큰 운석이 지구가 없어지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의 큰 충돌이었다 그러지. 그것 때문에 그때 이제 증발한 수증기라든가 각종 먼지들이 그냥 지구를 다 하늘 다 대기를 다 덮어버린 거지. 그래서 햇빛 차단하면서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그 결과 이제 파충류들이 대거 멸종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가장 유력한 학설이다 정도로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다. 그래서 판게아 형성, 운석 충돌 이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다.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언제? 요거 페름기 대멸종. 아까도 얘기했듯이 해양 생물의 몇 %? 95%가 멸종해버리는. 그리고 그래서 해양 생물보다 육상 생물이 좀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았다는 거. 그 정도로만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길고 긴 1단원을 드디어 마무리를 했다. 마무리를 했으니까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오늘 나눠준 2단원 교재로 2단원 들어가도록 합시다.